자, 토픽 11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원래 프로덕트 앤 서비스란 말을 평소에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프로덕트 밑에 굿과 서비스가 있다고 나누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근데 책에서 그렇고 보통 일반적 생활에서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자, 어쨌든 프로덕트는 넓은 개념이에요.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굿, 서비스, 아이디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프로덕트라고 한다. 굿은 유형 제품 이런 거, 시그램 같은 거. 서비스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서비스죠. 저 유형이잖아요. 저는 유형인데, 저는 유형이지만 제가 말하는 건 무형이잖아요. 교육은 무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생각, 철학, 개념. 뭐 저기 슬로건일 수도 있고, 뭐 산불 조심,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것도 아이디어고. 아무튼 여러 가지죠, 아이디어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에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굿과 서비스와 아이디어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돈과 돈 또는 가치 있는 무언가 교환되죠. 자, 제품을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듀러블 굿, 넌 듀러블 굿. 듀러블 굿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소비되지 않는 것. 쉽게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게 듀러블 굿. 넌 듀러블 굿은 쉽게 소비되고 소모되고 없어지고 이런 거. 과자는 뭐예요? 과자. 넌 듀러블. 주방 세제는, 컴퓨터는 듀러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차원에서 구별하면 컨슈머 프로덕트와 비즈니스 프로덕트가 돼요. 컨슈머 프로덕트는 컨슈머가 개인적으로 또는 패밀리 하우스홀드용으로 사용해 하는 거. 같은 밀가루여도요, 내가 우리 아이들 빵 해주려고 사는 밀가루는 컨슈머 프로덕트고요, 같은 밀가루라도 파리바게뜨가 빵 만들어 팔려고 사면 그거는 비즈니스 프로덕트예요. 다른 말로 B2B 프로덕트,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컨슈머 프로덕트는 또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 컨비니언스 프로덕트. 이거는 물건 살 때 자주 사요. 자주 사고 물건 살 때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 콜라, 마요네즈, 담배 이런 거죠. 주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하려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파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이해가 잘 되죠?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자, 쇼핑 프로덕트는 이 제품을 살 때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요. 꽤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옷, TV, 핸드폰. 자, 그 다음 스페셜티 프로덕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요. 뭐 집, 롤스로이스, 몇 천만 원짜리 임플란트, 뭐 이런 비싸고 리스크 크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는 것들이죠. 이런 걸 스페셜티 프로덕트라고 해요. 자, 맨 밑에 거는요, 좀 다른 차원인데 unsort는 sort가 어떤 영어의 과거 분사냐면 seek, 찾다. seek, 찾다의 과거 분사가 sort고 sort에 on자 붙인 게 unsort니까 잘 찾지 않는 제품. 평상시에 때가 되면 또는 누군가 니즈를 불러일으켜 주기 전까지는 잘 사지 않는 제품. 전등도 그냥 스스로가 살 때가 많죠. 니즈를 스스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는 보험, 연금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백과사전. 보험 중에 연금보험이 아니면 보험? 그냥 모든 보험도,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 미국 같으면 의료보험이 다 저기
각자가 따로 보험에서 사거든요. 의료보험을. 그런 의료보험은 언서트는 아니겠죠. 꼭 있어야 되니까. 그죠? 대신 연금보험, 종신보험, 보람상조 이런 거, 장례보험 이런 거는 아마 언서트일 거예요. 누가 설득하거나 니즈를 나한테 불러일으켜 주거나 아니면 특정한 상황이 되거나 이럴 때 그때 떠오르는 제품이 언서트예요. 자, 비즈니스 프로덕트는 뭐예요? 비즈니스를 위한 제품이에요. 밀가루라고 하더라도 그치 B2B 프로덕트죠. 같은 밀가루라도 내가 사면 컨슈머 프로덕트고 마린마켓 사면 비즈니스 프로덕트라고요. 비즈니스 프로덕트는 두 개로 나눠요. 컴포넌트와 서포트 프로덕트. 컴포넌트는 제품의 일부가 되는 제품이에요. 밀가루, 자동차라면 타이어, 자동차라면 시트 이런 것들. 서포트 프로덕트는 제품의 일부가 되지 않아요. 컴포넌트는 또 두 개로 나눠요. 로 매테리얼은 밀가루 같은 목재 같은 시멘트 같이 이런 것들 말하고 어셈블리 또는 파츠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어떤 그 독립된 어떤 제품. 자동차라면 아까 말한 차 시트, 타이어 이런 것들. 서포트 프로덕트는 제품의 일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어떤 걸 말하냐면요. A. 장비 중에서도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반도체 회사의 이런 붙박이 장비, 움직일 수 없는 장비를 인스톨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액세서리 이퀴프먼트는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고 계측기, 공구, 드릴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 이퀴프먼트라고 해요. 서플라이즈는요 제품을 만드는데 일부가 되지 않고요 제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는 부가적인 일을 위해 소모되는 제품이에요. 포스트잇, 펜, 가위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핀, 무슨 뭐 연필 뭐 이런 것들 사무용품 같은 걸 서플라이라고 하죠. 비누, 커피 믹스 여기 속하겠죠. 그 다음 인더스트리얼 서비스는 서비스예요. 광고 대행, 법률 대행 또는 MRO란 말은요 이런 회사 내에 다양한 잡일 같은 건데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변기 고치고 배관 고치고 뭐 이런 것들 포함되고 소방 업무 무슨 뭐 전기 업무 뭐 이런 것들 다 MRO에 포함되죠. 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프로덕트예요. 서포트 프로덕트예요. 서포트 프로덕트. 자,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아이디어인 것은 프리덤. 다음 중 컨비니언스 프로덕트인 것은 캔 소다, 탄산음료 캔. 그죠? 자, 그다음 relatively inexpensive. 값싸고 and frequently purchased. 자주 사고. 그다음에 minimal effort. 물건 살 때 크게 고민하지 않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품. convenience. 콜라, 담배, 물 이런 것들. 자, 이번엔 프로덕트 믹스예요. 프로덕트 믹스는 이런 거예요. 한 회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을 우르르 쏟아내는 전체 믹스 다야 다 이런 거. 이거 어느 회사 거예요? 딱 보니까 P&G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르르 쏟아나온 전체 집합을 프로덕트 믹스라고 하는데 아유 복잡해 줄 좀 세워. 제가 줄을 세운 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프로덕트 믹스는 전체 그룹이에요. 전체 집단, 전체 제품 집단을 composite total group of products를 프로덕트 믹스라고 하고 이렇게 줄 세웠어. 자, 줄을 세워서 각 카테고리별로
줄을 쫙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1분단, 2분단 하는 것처럼 줄을 쫙 세웠어요. 이 줄을 세운 이 전체도 프로덕트 믹스예요. 프로덕트 믹스예요. 이것도 믹스인데 줄을 세웠죠. 그래서 이 한 줄을 요거를 프로덕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베이비 라인, 뭐 패밀리 라인, 오럴 케어 라인, 뭐 헤어 라인, 홈 라인, 뭐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라인을 나눌 수 있어요. 이 라인 안에 있는 제품의 수를 라인의 길이라고 하거나 라인의 깊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라인의 length라고 하거나 라인의 depth라고 하죠. 그리고 이 카테고리의 종류, 요 가로 카테고리의 종류를 우리는 제품 믹스의 breadth 또는 width라고 해요. 아시겠죠? 뒤에 또 나옵니다. 자, 프로덕트 라인의 depth, 프로덕트 믹스의 breadth, 프로덕트 믹스의 breadth, 프로덕트 라인의 depth, 프로덕트 믹스의 breadth, 프로덕트 라인의 depth, 프로덕트 믹스의 breadth, 프로덕트 라인의 depth. 자, 반복. 자, 문제 봅시다. 로컬 타겟이라는 데 아세요? 타겟? 월마트 같은 곳이에요. 미국의 월마트가 좀 더 비싸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세련되고 어쨌든 타겟에 가면 variety of different items 다양한 아이템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양말도 있고 DVD도 있고 베이비 아이템도 있고 그로서리 신선식품 같은 것도 있고. 자, 이것은 타겟이 취급하는 뭐의 사례인가?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라인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프로덕트 믹스의 브레스. 그렇죠. B예요. 자, 이번엔 혁신 확산 이론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혁신의 확산, innovation, 그 diffusion of innovation. 자, 이거는 사람의 성향 문제예요. 성향 문제. 어떤 사람은요, 혁신적인 제품, 즉 신제품을 앞다투어 확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에휴, 얘네 또 돈 벌어먹으려고 또 작정을 했구만, 안 사! 하고 안 사, 부정적이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뒤에 있겠죠. 어쨌든 야 이번에 그랜저 2019년형 그랜저 새로 나온대. 와, 좋겠다. 나 예약 걸자. 예약 거는 사람, 얘가 뭐예요? 이런 애들 이노베이터. 얼리는 그 다음이에요. 오히려 얼리 어댑터는 뭐라고 쓰냐면 신제품에 케어풀한 어댑터라고 그래요. 케어풀하대요. 얼리 어댑터 보고. 왜? 이노베이터보다는 케어풀하다고. 이노베이터가 사는 거 보고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본다는 의미에서 약간 케어풀하죠. 얼리 어댑터가. 이노베이터는요, 리스크를 져요. 큰 리스크를 져요. 자동차, 저 이노베이터 했다가 망했잖아요. 모 회사, 모 자동차 회사에 모 차를 샀는데 운행 중에 불났어요. 죄송할 거 없어요. 저도 더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엔진이 꺼져요. 엔진이 꺼지더니 가격 나왔네. 그 차를 보상을 해주네. 안 해줬어요. 안 해주는. 모 회사의 모 차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H라고 말하면 그밖에 없네. 아무튼 뭐 TV에서 봤는데 절대 그 국산차를 예약 판매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거의 무슨 진짜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신차.
하여튼 하기 신청 얘기야 건배하지. 어쨌든 아유 아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있으니까 저 같은 애를 이제 기다리는 게 얼리 어댑터죠.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본 다음에 망하면 안 사고 나중에 고쳐준 다음에 사죠. 원래 차들이 처음에는요 거의 예약하면 사는 사람은 거의 마루타인 거예요 마루타. 그렇죠? 걔네들 보고 뭐 잘못된 거 없나 그제서야 보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노베이터 2.5, 얼리 어댑터 13.5. 이 그 다음에 얼리 메저리티인데 얼리 메저리티는 또 한 발 더. 근데 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나 없나 보는 거는 얼리 어댑터고 얼리 메저리티는 치명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제품에 뭔가 좀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나 지금 싸지거나 뭐 이러길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죠. 자, 얼리 메저리티까지가 중간이에요. 반이에요, 반. 그리고 얼리와 레이트를 가르는 딱 중간점이죠. 여기까지가 제품을 좀 파세티브하게 그리고 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여기까지예요. 레이트 메저리티하고 레가즈는요 사긴 사요. 하지만 아휴 사야지 뭘 뭐 이렇게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네, 레이트부터는 회의적이라고 해서 막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일단 명화 같은 것도 뭐 명량 같은 거 2천만 받대매요. 한 1,000만 넣으면 아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안 보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 보면 나만 왕따 갖고 말이야.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레이트 메저리티죠. 레가즈는요 안 봐요. 그래도 안 봐. 아니 나중에 뭐 TV에서 한번 보지 뭐. 이런 스타일. 네. 아니면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영화가 다 뭐 신작이 뭐 중요하다고. 영화가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거. 핸드폰도 피처폰 아직 써. 피처폰 써요. 집에 다이얼 전화기 아직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레가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에요. 성향. 자, 어쨌든 얼리 메저리티와 레이트 메저리티는 서로 34%씩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그죠? 어쨌든 이 순서는 한번 상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In terms of diffusion of innovation, late majority는 몇 프로입니까? 34%. 자, 이번엔 워런티예요. 워런티 자동차에서 워런티란 말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워런티?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워런티예요. 자동차 5년인가요? 보통 저 워런티 기간 동안 불났는데 왜 안 해주죠? 야, 제가 괜히 그 진짜 TV에서 한번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 실제로 몰라요. 활활 타고 있는 것도 나왔어요. 뉴스에. 몇 년? 자, 워런티가요. 제조업자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 책임을 말해요. 라이어빌리티가 배상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미국에서 학생 자동차 보험 들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너 풀 커버리지 하니 라이어빌리티만 하니 라이어빌리티 한다는 얘기는 차 안 하고 대인 대물만 한다는 얘기예요. 내 과실만 받을래? 아니면 풀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쨌든 라이어빌리티가 내 잘못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의미해요. 예. 즉 워런티도 그런 거죠. 내가 이 보증 기간 동안 고장 난 거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거든요. 풀 워런티는 언커버리지에 대한 리밋이 없는 그게 풀 워런티고요. 리미티드 커버리지 워런티는 넌 커버리지와 커버리지를 이렇게 분명히 나타낸 거. 자동차라면 엔진은 5년이고 뭐 어디는 3년이고 이쪽은 2년이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이제 리미티드 커버리지 워런티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해요. 제품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자라고 쇠퇴하고 이런 걸 겪는다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자기 수명이 다 정해져 대략 비슷하지만 딱 100년 뭐 그 이상 많이 안 하잖아. 제품은 뭐 200년, 300년도 가죠. 그죠? 더 금방 망하는 경우, 꼬꼬매처럼 금방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자,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decline.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돼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실선은 매출, 점선은 수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도입기에는 적자예요. 무조건 적자. 팔긴 하지만 비용은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비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적자고 이 적자가 이제 흑자가 되는 점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거치고 그로스가 성장을 쭉 할 때가 그로스고 머추리티는 이제 성장이 침체가 되기,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까이기 시작하고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아우 힘들어. 매출 수익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 그렇죠? 이 단계를 머추리티라고 해요. 사실 우리 슈퍼마켓에 있는 제품 중에 대다수가 머추리티예요. 그죠? 라면, 간장, 참치 다 머추리티지. 성숙 시장이죠. 그렇죠? 디클라인은 어우 더 이상 이 제품 더 이상 사람들이 외면해. 이런 제품이 이제 디클라인인 제품이죠. 자, 인트로덕션 스테이지에서의 디맨드가 나오는데요. 프라이머리 디맨드와 셀렉티브 디맨드란 말이 나와요. 프라이머리 디맨드는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디맨드예요. 셀렉티브 디맨드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제품 브랜드에 대한 디맨드예요. 인트로덕션, 특히 카테고리가 인트로덕션 됐을 때, 예, 이를테면 1996년인가 햇반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때 햇반밖에 없어. 예? 그러면 이때는 즉석밥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주부님들 밥하려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즉석밥이라는 좋은 게 있답니다. 이런 걸 얘기해주는 디맨드, 이런 수요가 바로 프라이머리 디맨드. 아유 오뚜기밥 별로예요. 센쿡 별로예요. 원조가 바로 햇반이라고요. 뭐 이런 광고 한다면 이런 게 셀렉티브 디맨드다. 자, 문제 풉시다.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가 70년대에 생겨서 2003년도쯤에서 거의 죽었어요. MP3 뭐 이게 있는데, 자, 2006년도에 MP3는 무슨 기인가? 예. 2006년도. 그렇죠.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되다가 샥 꺾여 올라가는 게 이제 성장기예요. 성장기 약간 변곡점처럼 보이는 게 언제예요? 2007년쯤에 뿅 올라가죠. 요게 이제 성장기죠. 요게 예. 그래서 2006년도에는 무슨 기? 인트로덕션. 그렇습니다. 자, 오렌지 주스는 더 이상 아침에만 먹는 게 아니랍니다. 헐, 무슨 얘기지? 누가 그랬어요? 플로리다 오렌지 경작자 협회에서 오렌지 주스는 더 이상 아침에만 먹는 게 아니랍니다. 이 얘기는 하루 종일 드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어떤 디맨드를 스티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그렇죠. 셀렉티브는 선키스트가 맛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니메이드 드세요. 여기 이제 저기 셀렉티브 디맨드고. 자, 하인즈의 식초가 샐러드 같은 데 막 넣어서 먹는 거이기도 하지만 벽면, 유리, 부엌, 욕실 표면을 닦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런 프로모션을 한대. 이거는 PLC의 식초가 PLC의 어떤 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쓸까요? 새로운 사용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무슨? 그로스.
그로스일까요? 머츄리티일까요? 인트로덕션일까요? 디클라인일까요? 참고로요, 디클라인은 이미 디클라인이어서 그래서 손 띄어요. 머츄리티. 경쟁이 치열하니까 내가 막 쫄려. 어떻게 좀 더 팔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용 상황을 만들어내죠. 아무튼 이때 막 정말 막 짜내는 게 많아요. 요 단계에. 디클라인은 주로 나와요. 안 하고. 손 들고 나오는 때가 디클라인이고, 그리고 아니면 구멍가게는 남아있죠. 구멍가게. 디클라인이어도 혼자 살만하거든. 디클라인이어도. 유지만 된다면. 자, change in package size. 제품이 안 팔려. 아우 진짜 안 팔려. 이렇게라도 팔아야겠구만. 초코파 12개들이 까서 하나씩 팔아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 사이즈까지 바꿔가면서 어떻게 좀 팔아보겠다. 무슨 단계? 매출티죠. 자, 이번엔 프로덕트 어답션이 뭐예요? 어답트가 뭐죠? 어답트 도입하다, 수용하다, 그죠? 어댑트는요 적응하다. 좀 다 우리 고등학교 때 헷갈렸잖아요. 어댑트 뭐. 자, 어답트는 수용하다, 도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제품을 도입할 때, 수용할 때, 할 때 처음에 이 제품이 뭔지 알아. 저런 게 있네, 그죠? 사람 다 그러죠. 저런 게 나왔네. 뭐냐 쟤? 뭐냐 신기하다. 저런 게 있냐? 이게 인터레스트죠. I. 그다음 이밸류에이션. 이거 어디 볼까? 과자의 가운데 잼이 들어있고, 나비스코라는 데서 나온 오레오란 과자구나. 이런 게 이제 따져보는. 칼로리는 뭐 500칼로리에다가 무슨 뭐가 어쩌고. 요게 칼로리 몰라요. 500칼로리 많은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사볼까? 1,000원 주고 사먹어서 먹어보고 괜찮다. 돈 주고 사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나 하나 줘봐 해서 사먹을 수도 있고, 내가 체험해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트라이얼이죠. 그리고 냠냠냠. 내 입맛에 맞는데. 이게 이 순간이 바로 어답션이에요. 뭐야, 무슨 소리야? 왜요? 다시 켜졌다. 자, 어쨌든 뭐지? 인공지능인가?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답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인지, 관심, 평가, 시용, 트라이얼, 사용이 아니고 시용, 트라이얼. 그래서 저는 앞잘 따서 아이의 타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when an individual considers whether a product will meet certain criteria. 자, 이게 이 제품이 내 니즈를 충족시킬 결정적인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요. 이거 어떤 아까 그 5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 이밸류에이션. 그렇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맛인가?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티라미슈 맛이구나. 뭐 이렇게 따져보죠, 그렇죠? 이게 이밸류에이션이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고, 자, 그다음 신제품을요 NPD라고 그래요. NPD 회사에서 NPD 또 과목도 NPD 과목이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미국에서 MBA 할 때 NPD라고 하더라고요. NPD가 New Product Development, 신제품 개발이라는 뜻인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가지고요, New Product는 일종의 혁신이에요. 맞죠? 혁신적 제품이에요. 이노베이션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중에 소비자 관점에서의 이노베이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뭐냐면 Continuous Innovation이에요. Continuous Innovation은 별로 뉴는 뉴인데 내가 특별히 뭔가 배울 필요가 없는 뉴. 자, 오레오 하얀 크림에서 오레오
티라미슈 크림이 나왔을 때 뭐 대단히 달라졌어요? 하얀 크림 먹다가 티라미슈 먹으면 뭐 내가 뭔가 이렇게 뭐 달리해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이노베이션을 이런 류를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크레스트 치약과 크레스트 프로헬스 치약. 프로헬스가 뭐 달라지나? 또 똑같죠. 이런 게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인데 이를테면 이런 경우 전동 칫솔은 달라잖아요. 치카 하다가 바뀌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약간이라도 새로운 러닝이 필요해. 새로운 러닝이 필요하다. 이게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이라고 해요. 세 번째, 확 바뀌었어. 아이폰 3G 처음 나왔을 때, 저 충격 대단했어요. 저 맨날 그 LG 폴더폰 쓰다가 대단하구만. 깜짝 놀랐죠, 그렇죠? 저건 단절적 혁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Discontinuous Innovation이라고 해요. Discontinuous Innovation. 저희를 아시겠죠? Continuous Innovation,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 Discontinuous Innov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이 문제 되게 잘 틀려, 사람들이. 되게 잘 틀리는데, 네, 케찹이죠. 케찹인데, 토마토 케찹인데 거꾸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요, 미국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병 케찹이 그렇게 많아요. 병 케찹.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그렇구나. 어디 가요? 친구 많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치다가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굴소스도 병에 들어있잖아요. 짜증나.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말레이시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 미국도 그래요. 어쨌든 하인츠의 이런 케찹통이 새로 나왔어. Easy Squirt라고 한대요. 자, 이거는 병 케찹에 비해 뭔가 사소하지만 러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세월아 내월아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쭉쭉 할 수 있어. 비록 엄청난 러닝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 사용법의 변화가 생겼잖아. 이런 거를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이라고 해요. B. 자, 그다음 NPD 프로세스를 볼게요. 자, 1단계 신제품 전략 세우기, 2단계 아이디어 내기, 3단계 아이디어 걸르기, 4단계 비즈니스 분석하기, 5단계 개발하기, 6단계 시장 테스팅하기, 7단계 상업화, 전체 시장에 본격 출시하기. 1단계 다시 신제품 전략 개발하기, 오케이. 2단계 아이디어 수집, 아이디어 내기, 오케이. 3단계 아이디어 걸르기,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4단계 비즈니스 분석을 왜 비즈니스 분석을 이때 하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이디어까지 다 나와서 걸르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안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될까? 왜냐면 바로 다음 단계 5단계가 뭐야? 개발이네. 개발 들어가면 개발 비용 꽤 드니까 개발 전에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우리 1번에서 전략 개발했는데 4번에서 전략 개발한 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마케팅 프로그램 짜보자. 마케팅 믹스 전략 짜보자. 그 다음에 포캐스트, 우리 매출 포캐스트 해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수익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한번 가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해보고 아닐 것 같으면 그만두게. 왜냐면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디벨롭먼트 하고 마켓 테스팅 하고 커머셜라이제이션. 여러분, 요 단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단계가 어딜까? 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자동차는 당연히 디벨롭먼트겠죠. 커머셜라이제이션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이폰이나 자동차가 가전 같으면 디벨롭먼트가 더 쓸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아마 커머셜라이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시하는데 비용 엄청나거든요. 유통비용, 유통망 깔고 프로모션 비용이 엄청나요. 솔직히 오레오 CNG 개발하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들어요. 오레오 CNG 별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오레오 CNG를 홍보하는 게 문제지. 유통 깔고 그죠? 라면도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개발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죠? 뭐 대단히 안 들어요. 그죠? 문제는 그걸 홍보하는 게 훨씬 비싸지. 자, 1단계부터 갑시다. 신제품의 역할을 정의하는 거예요. 회사의 overall strategy, objective 상에서의 신제품의 역할을 정의하는 단계 New Product Strategy Development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를 내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종업원, 연구부서, 경쟁자로부터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지요. 3단계 아이디어 걸러이지. 그래서 스크리닝 앤 이밸루에이션. 아이디어 중에 나쁜 아이디어를 갖고 가는 게요, 좋은 아이디어 고르는 거에 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버리는 것보다 나쁜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용들을 다 쓰고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걸러야 돼요. 4단계 가기 전에 컨셉 테스트. 그냥 실제 제품이 아닌 프로토타입이나 어떤 실제 나온 것만, 물리적 제품 말고 아이디어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걸 컨셉 테스트라고 해요. 사실은 어떤 책에 의하면 컨셉과 아이디어는 또 다르다고도 해요. 아이디어가 한 발 나간 게 컨셉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봤어요. 자, 4단계 비즈니스 분석. 아까 말한 것처럼 자, 거의 다 걸러서 개발하기 전에 야, 우리 불안하다. 한 번 더 보자. 잘 될지 안 될지 한 번 더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짜보고 재무적 매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영 아닌 것 같아. 불안하다. 그만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 개발이에요. 개발은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죠. 프로토타입이 우리말로 시제품을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험실 안에서 테스트하고 또는 특정 고객 대상으로 테스트하기도 하죠. 이걸 알파 테스팅, 베타 테스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마케팅 테스팅. 마케팅 테스팅이에요. 마켓 테스팅은 회사 밖으로 나왔어. 회사 밖으로 나오고 통제된 고객으로부터 나와서 일반 시장에 팔아보는 거예요. 일반 시장.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장은 아니에요. 전체 시장 파는 건 커머셜라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통제된 시장은 아니지만 일반 시장에다가 특정 지역에 파는 거예요. 저 유학할 때 우리 동네에만 어떤 주스가 출시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만. 그 당시 심플리 오렌지라고. 우리 동네에만 팔아. 우리 동네에만. 우리 시에만. 광고도 엄청 때리고 물량도 엄청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한 몇 개월 그걸 하더라고요. 마켓 테스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팔리고 하니까 그제서야 코카콜라 확 인수하더니 전미 론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어쨌든 이게 바로 마켓 테스팅이죠. 자, 그 다음 커머셜라이제이션이야말로 풀 스케일로. 마켓 테스팅은 리미티드 스케일이잖아요. 풀 스케일로 전미에 런칭을 한다는 거죠. 필립 코틀러에 의하면 최소 200억에서 600억 든다 그랬어요. 전미 런칭에. 많이 들죠. 그렇죠? 더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문제 봅시다. If you watch much television, TV를 많이 본다면 당신은 이런 광고를 볼 것이다. 뭐냐면 어떤 컨트롤 크래쉬, 통제된 어떤 그 충돌 영상,
containing crash test dummy. 그러니까 그 마네킹 들어가지고 꽝 하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NPD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세이프티 테스트는 어떤 스테이지에서 일어날까요? 마켓 테스팅은 누구 대상으로? 마켓, 고객. 마켓이 고객이잖아요. 고객 대상으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마켓 테스팅이고, 이거는 아직 디벨롭먼트예요. 디벨롭먼트는 내부 연구소 테스트 그리고 일부 통제된 고객 대상 테스트가 포함돼요. 네, 이게 디벨롭먼트예요. 자, 그 다음 문제. NPD 프로세스에서요, identify the strategic role the new product might serve. 신제품의 전략적 역할을 규명하는 단계는 New Product Strategy Development죠. 신제품 전략 개발 단계죠. 1단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Breyer's라는 게 아이스크림 회사래요. Introduced the new line of ice cream flavor for sale in elegant black container. 고급스러운 검은 포장에 담긴 뭐 아이스크림이 나왔어. 출시했어. Introduced. 이 출시가 done on a limited scale. limited scale. 전미의 full scale로 뿌린 게 아니라 limited scale로 출시했다고. 이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에 있어요? 어떤 스테이지에? 마켓 테스팅. 맞죠? 자, 이번엔 서비스 얘기합시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형태가 없다. 이런 거를요, 영어로 intangible 하다고 해요. intangible. 유형적이지 않다. 무형적이다. 형태가 없다. 만질 수 없다. 터치할 수 없다. 이거를 영어로 intangibility. 무형성이라고 해요. 서비스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형성이에요. 무형성은 형태가 없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지 않고선 모른다는 것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헤어컷 새로운 이용시 생겼어. 내 머리를 거기 들이밀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이 사람 잘하지 못하지 어떻게 알아? 딴 사람만 보고 몰라요. 내가 해봐야 돼. 그죠? 뭐 발 마사지 새로 생겼어. 잘할까? 내가 가서 내 발 마사지를 한번 받아봐야 알잖아요.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체험해봐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variability. 서비스는 다르다. 그때 매장별로, 시간별로, 사람별로 다르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스타벅스 여기의 서비스와 스타벅스 저기의 서비스 다를 수도 있고, 맥도날드 강남점과 맥도날드 강북점의 맛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어도 그래요. 가수한테 노래 시키면 아침엔 잘하고 밤에 못하고, 아니 반대구나. 아침엔 노래 잘 못한대요, 가수들도. 제가 아침에 가수 불렀다고 혼났어요, 옛날에. 왜 부르셨어요? 가수가 막 화내요. 에? 왜 부르셨어요? 제가 부른 건 아니고 LG 창립 기념식을 하는데 이문세가 오더니 막 노래하기 전에 아침에 가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침에 목 잠겨서 노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걔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inseparability. 분리할 수 없다. 서비스와 서비스 받는 사람은 분리할 수 없겠죠. 택시기사가 택시 승객을 자를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나? 없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perishability. 서비스는 소멸한다. 서비스는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어젯밤 7시 발 KTX 부산행 어디 갔어요? 지금 지나갔어요. 차는 있어. 근데 그 차는 어젯밤 그 KTX 1535편 그게 아니잖아요. 1535편은 어제 갔어? 없어. 어제 건 어제 그냥 끝난 게예요. 그거 사람들 비었는데 뭐 하나 딱 내일 다시 팔자. 안 되잖아요. 예? CGV 극장도 어젯밤 7시 영화는 끝난 거예요. 어제 못 팔면 끝이라고.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 어떻게든. 그래서 있는 게 조조 할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비수기 할인 같은 거.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네 가지가 서비스의
메인 특징이죠. 서비스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한데요. 장비 기반 서비스와 사람 기반 서비스. 장비 기반 서비스는요, 장비가 큰 역할을 할 때, 사람 기반 서비스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할 때. 자, 발 마사지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장비예요? 사람. 광고 대행사는 사람. 대한항공은 장비. CGV는 장비. 그러니까 장비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고요. 물론 CGV도 사람이 약간 있고 대한항공도 사람이 스튜어디스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장비의 도움이 크잖아요, 그렇죠? 메인은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는 그거니까 KTX도 맞아. 자, 서비스는 cannot be inventoried. 재고를 쌓을 수 없다는 사실, 나중에 팔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 팩트. perishability, 소멸성. 자, in general, differences between goods and services are determined by the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돼요? tangibility의 디그리. 그죠? 유용성의 정도죠. 맞죠? 자, 그다음 베티 스미스는요, 결혼 대행 업체를 해요. 결혼 대행 업체를 하는데 to maintain quality image, 고품질 이미지와 표준화된 오퍼링을 위해서 베티는 provides extensive training, 빡세게 트레이닝 시킨대 자기 직원들을. 자, 얘는 지금 어떤 서비스의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빡세게 왜 트레이닝 시켜? 이유가 나왔죠. 퀄리티 이미지와 스탠다다이즈드 오퍼링. 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에 대응하고 싶은 거예요. inseparability는 저기예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고객을 떼어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inconsistency죠. 차별성이라고 해서 아니요. 비일관성, 변동성, variability, inconsistency. 어려우십니까? 예. 자, C의 inconsistency예요.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best describes service? 서비스에 대해 가장 올바로 설명한 것은 그렇죠. C죠. 쉽죠? 자, 그다음 세라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등허리, 백에이크. 등허리야. Due to overexertion, 과로해서 그렇대요. She believes 마사지를 받으면 would loosen her back muscle. 내 등 근육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걱정스러워. 왜? 마사지는 unlike a pair of shoes. 신발과 달리 만져볼 수도 신어볼 수도 없다는 거죠. 마사지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intangibility죠. 좋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example of people-based service인 것은 advertising agency, 광고 대행사죠. 맨날 많이 모여서 회의나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광고 대행사를. 그렇죠? 자, capacity management. 이거는 서비스의 캐파가 뭐예요? 캐파는 서비스의 능력이죠. 수용 능력이잖아요. 보통 호텔이나 같은데 캐파가 이렇게 막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잖아요. 호텔에 딱 캐파가 있잖아요. 캐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죠. 디맨드를 올려줘야겠죠. 비수기에는 싸게, 성수기에 비싸게. 이런 게 캐파 매니지먼트예요. 캐파를 쉽게 늘릴 수 있다면 디맨드에 따라서 내가 줄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캐파 매니지먼트예요. 그죠? 캐파시티 매니지먼트. 자, 서비스의 어떤 측면 때문이죠? 변동.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서비스의 어떤 특징 때문에 캐파시티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페리시빌리티. 소멸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쌓아놓고 나중에 팔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죠? 자, 네. 아까 여기 그 뒤에 클릭 저기 뒤에 예. 그냥 말씀해 보세요. 예. 그 아. 페리시빌리티 예. 있을 때 인벤토리라고 써보셨잖아요. 그죠. 이퀄에서 예. 이퀄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첫자를 I자로 맞추기 위해서 어디 쓴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인벤토리를 쌓을 수 없다는 뜻에서 인벤토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네. 어쨌든 인벤토리란 말은요, 인벤토리 쌓을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캐패시티 매니지먼트는 소비자의 수요를 서비스의 캐파에 맞춰주는 거죠, 주로. 그러니까 디맨드와 서플라이를 맞춰준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비스 퀄리티예요.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품질을 판단할 때, 와, 이 서비스 참 좋구나 라고 느낄 때 5가지의 디멘전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차원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1, 릴라이빌리티예요. 오, 성실해, 잘해, 책임감 있고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잘 처리하는구만. 두 번째, 텐저블. 서비스 인텐저블하다며 왜 인텐저블이 나오지? 서비스는 비록 인텐저블하지만 텐저블한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게 있다면 더 서비스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게 돼요. 이를테면 식당에 갔더니 식당이 깨끗해, 인테리어가 멋있어, 전등도 아무튼 조명도 화려하고 테이블도 깨끗하고 식기도 깨끗하고 아무튼 분위기 좋고 메뉴판도 깔끔하고 들어가는데 음식 모형도 잘 만들어놨어. 이런 거가 바로 텐저블에 관련된 거죠. 성형외과에 갔더니 전후 사진을 잘 붙여놨어. 이런 것도 텐저블의 일종이죠. 아니면 어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연수 갔다 왔다는 증거, 뭐 디플로마 같은 거 붙여놓으면 이것도 텐저블이에요. 엠퍼시, 이거는 어떤 감정이입, 어떤 감성적 측면이죠. 손님이 왔을 때 알아봐주고, 퍼스널리 케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네 번째, 어슈어런스. 어슈어런스는 릴라이빌리티하고 헷갈리는데 뭐냐면, 있어 보여, 똑똑해 보여, 아주 박식해 보여, 이런, 그렇게 보여. 그리고 커터시라고 그러는데,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세련돼, 이런 모습에서 서비스의 또 품질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슈런스예요. 그 다음에 responsiveness. 이거는 종업원들이 아주 바닥바닥 요청하면 바로 응대해주고, 식당인데 고개만 딱 들어도 딱 아이 컨택 돼가지고 딱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고 벨 울리는데 안 받아. 얘는 리스폰시브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포함돼요. 릴라이빌리티는 약속 지킴, 실수 없음, 올바로함, 이런 거로 관련된 거고, 텐저블스는 시각적 소구, 복장, 설비, 청결, 단정, 이런 거고요. 엠파시는 개별적 관심을 이해해주고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 대해주는 거죠. 어슈런스는 신뢰와 확신, 전문성이 느껴지고 정중함, 친절함, 이런 게 느껴지는 거를 어슈런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자발성, willingness or readiness, 이런 게 responsiveness죠. 자, 이번엔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CEM. 고객의 전체적인 경험을 관리한다. 경험을 관리해. 경험을 관리하는데, 어떤 고객이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 와서 차문을 열 때부터 체크아웃 할 때까지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관리하는 개념이 CEM이에요. 여기서 제일 잘 쓰이는 기법이 커스터머 컨택 오딧인데요. 오딧은 감사잖아요. 감사. 이제 감사라는 건 이제 감사 아시죠? 감사. 네.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이 호텔에 왔을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를
이렇게 쫙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우리 회사에서 저기 해주는 일들과 프로세스를 또 이렇게 나열해보고 이 안에서 접점을 표시해보고 이 접점에서의 고객 경험은 어떤가 이렇게 플로우 차트 그려서 플로우 차트 of the point of interaction 예, 상호작용점을 찾아서 그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이런 게 커스터머 컨택 오디시죠. 자, 문제 봅시다. 서비스 퀄리티를 따져보는 5가지 차원 중에 D, knowledge, 오 박식해 보여, 똑똑해 보여, and courtesy, 정중해, 친절하고 정중해, employees and their ability to convey trust, 신뢰가 느껴져, 뭐 이런 거죠. 몇 번? 몇 번? reliability일까요? assurance일까요? assurance죠. reliability는요 열심히, 성실히 뭐 이런 거예요. 네, 좀 다르죠. 비슷한데, 그렇죠? 그다음 willingness and readiness of employees. 딱 봤더니 막 종업원이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쫓아와서 그냥 도와주려고 그래. 자발적으로 빨리 전화도 빨리 받고, 네 불러만 주십시오. 탁막 빨리 막 이렇게 응대해주고, 네, 딱 준비돼 있고, 항상 준비돼 있고, 이런 거 뭐예요? responsiveness.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갭이에요. 서비스 갭은요, 갭은 디퍼런스 아니에요. 뭔가 차이인데, 자, 서비스 갭을 좀 넓게 말하면 저 밑에 요 네 가지가 knowledge 갭, 스탠다드 갭, 딜리버리 갭, 커뮤니케이션 갭 이렇게 네 개를 나누기 전에 전체적인 서비스 갭을 보면요, 고객의 기대와 회사의 실제 서비스 실행 간의 차이예요. 고객은 이만큼을 바라는데 실제 서비스는 저만큼밖에 안 돼. 짜증난다. 갭이 큰 거죠. 이게 작아지면 갭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니까 기대만큼 서비스의 실행이 받쳐주면 갭이 줄겠죠. 이게 바로 서비스 갭 전체적인 얘기예요. 기대와 실행 간의 갭이에요. 기대와 실행. 자, 나눠볼게요. 이제 나눠볼게요. 첫 번째 knowledge 갭. knowledge 갭은요 뭐냐면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생기는 갭이에요. 뭘? 고객의 기대를. 어떤 피자 회사에서 아유,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말이야, 맛이 아니야, 빠른 배달 속도라고. 알고 보니까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어. 빠른 배달이 아니라 맛이었어. 근데 매니지먼트가 잘못 알고 있어. 이게 knowledge 갭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생기는 갭. 무슨 갭? knowledge 갭. 두 번째, 스탠다드 갭. 이거는 우리 매니지먼트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뭔가를 알았어. 소비자들은 빠른 배달을 좋아해라는 거 알았어. 잘못 알았지만 물론. 이거를 스탠다드로 옮기려고 해. 그래, 빠른 배달이니까 우리 10분 만에 해주자. 전화 오면 10분 만에 가는 걸로 하자. 안 되잖아. 어떻게 전화 오자마자 어떻게 가? 만들어서 가고 하면 그거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올바른 표준을 못했을 때의 갭을 스탠다드 갭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2시간 만에 가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죠? 빠른 배달이라고 해놓고선, 그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자, 그 다음 갭은 딜리버리 갭이에요. 딜리버리 갭은 배달 갭이 아니에요. 실행 갭이에요. 실행 갭. 실행을 못할 때 생기는 갭이에요. 자, 아까 스탠다드 만들었죠? 1시간 또는 뭐 2시간 뭐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실행을 못할 때, 이거는 스탠다드 문제가 아니고요, 딜리버리 문제일 때 특히 딜리버리 갭이라고 해요. 스탠다드에 문제가 없는데 아유, 종업원이 저래서, 훈련이 덜 돼서, 종업원이 게을러서, 시스템이 안 받쳐줘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을 잘 못할 때, 이럴 때가 무슨 갭? 딜리버리 갭이에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갭은 뭐냐면요,
회사의 약속, 광고를 딜리버리로 받쳐주지 못할 때, 자, 이 피자 회사에서 30분 만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했어. 근데 해봤더니 2시간 걸려.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갭은요, 광고를 못 지킬 약속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갭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광고를 못 지키는 건 딜리버리 갭이고요. 예? 못 지킬 약속을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갭이에요. 못 지킬 약속을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약속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실행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커뮤니케이션 갭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를테면, 자, 우리가 1시간 만에 배달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이 배달원이 아무 생각 없어. 뭐시고 아무튼 뭐 게을러 뭐 이렇게 못 지켜. 이거는 딜리버리 문제 아니에요. 이때 딜리버리 갭이 발생한다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30분은 안 되거든요. 배달 만들고 하려면. 그런데도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못 지킬 약속을 할 때, 이때 생기는 갭은 커뮤니케이션 갭이다. 자, 문제 풉시다. 자,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서비스 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대와 실행 사이의 갭. 오케이. 날리지 갭은 고객의 기대와 기대에 대한 회사의 잘못된 인식 간의 차이. 그죠. 고객의 기대를 잘못 이해할 때 생기는 게 날리지 갭. 스탠더드 갭은 고객에 대한 회사의 인식과 회사의 서비스 표준 사이의 갭이에요. 세 번째, 딜리버리 갭. 그러니까 서비스 표준과 그거를 실행 못할 때, 특히 이때 표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일 때 딜리버리 갭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아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 이때 커뮤니케이션 갭이 발생한다고 해요. 약속은 정당했는데 그걸 못 지킬 때 무슨 갭? 딜리버리 갭이라는 거죠.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풀어봅시다. 솔트 더스트 그릴이라는 식당이에요. 유명한 식당이래. 프리미어 레스토랑 인 타운. 근데 with elegant dining area. 근데 지금 고급스러운 식당 공간과 extensive 와인 리스트와 그 다음에 전문 요리 셰프도 있고 막 그런데요. 고급스러운 좋은 레스토랑인데 지역 주민과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최근 트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단체 손님을 받았어요. 라지 그룹 우르르 떼거든 100명 받았나봐요. 그런데 식당인데 맛이 왜 이래? 뭐 이래? 그래가지고 다 리턴 됐대요. 백투 더 키친 됐대. 자, 이 솔트 더스트 그릴이라는 식당은 지금 서비스 퀄리티 상에서 어떤 갭을 겪고 있어요? 잘해왔다며 지금까지. 그죠? 잘해왔다며. 근데 이번에 망치는 거 아니야. 실행력에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뭔가 표준은 맞는데 표준은 또 그렇다고 표준은 무조건 맞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죠? 잘해왔는데 이번에 왜 실행이 왜 이래? 100명 왔다고 이렇게 무너지면 돼?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해요 사실은 조금. 근데 most likely 정답은 딜리버리 갭이에요. 자, 이번엔 자 메리엘 커피숍이 기차역 앞에 있어요. 기차역 앞에 통근 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커피를 팔아요. 퀵 인앤아웃 서비스라고 써 있어. 테이크아웃도 안에서 드시는 것도 빨리 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usually Mariel keeps that promise.
이 약속을 잘 지켜왔어. But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고객들이 열이 받았어요. 왜? 저쪽에 있는 스텝이 was more interested in gossiping about their social lives. 까똑질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하고 앉아서 커피 안 만들고. 퀵 인앤아웃 서비스라고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잘해왔다고 지금까지. 자, 지금 무슨 갭을 겪고 있어요? 아이고. 커뮤니케이션 갭일까요? 딜리버리 갭일까요? 커뮤니케이션 갭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을 때, 딜리버리 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딜리버리 갭이죠.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건 아니다. 다만 그 녀석이 잘 못했을 뿐이다. 그렇죠? 걔 실행의 문제지. 그러니까 걔 앉아서 페북질이나 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걔의 문제인 거, 딜리버리의 문제인 거지. 지금까지 usually keep the promise well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종업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실행 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이유는 그렇겠죠, 그렇죠? 실행 갭을 줄일 수 있겠죠. 선조치 후보고 뭐 일종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픽 11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